2014년 수질환경산업기사 1회 시험 3월 2일 시행 B형 문제 제3과목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41번의 문제라고 보죠. 41번 문제. 시한측정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면은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 일명 피리딘 피라 전론법이라고 얘기하고 이온 전극법 연석 흐름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질량 분석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 시한측정법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42번의 문제는 불소의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 란탄 알리자린 컴포션법이라고 얘기하죠. 틀린 것은 알루미늄 철의 방해가 크나 중요하면 그 영향은 없다라는 것이고 정량 한계는 얼마냐면 0.15mg/L인데 0.5라고 됐으니까 틀렸겠죠. 3번에는 청색 복합 차가물의 흑강도를 620나노미터 측정한다 맞고 전처리 과정에서는 집적 중류법과 수증기 중류법이 적용된다. 맞다른. 43번의 문제를 보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 채취 정성채집이죠. 정성채집을 이용하는 것은 플랑크톤 네트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정성채집은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정량분석은 식물성 플랑크톤에서만 개수를 씌우는 것을 정량분석 이렇게 얘기하고, 44번의 문제는 육각 크롬을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때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성용액에서 다이페닐 카바지드 용액과 반응하여 생성되어지는 청색의 착화물을 620나노미터가 아니라 540나노미터이죠. 그래서 틀렸고, 마찬가지로 2번 문제에서도 파장만 보더라도 2번 문제는 틀렸고, 3번과 4번이 540인데 산성 용액에서 디페닐 카바지드와 반응에 생성되는 적자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착화물의 강도를 54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라는 것이 유가의 크롬이나 다 동일하게 적자색의 착화물을 흑강도를 54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거 정량 한계는 0.04죠. 그 다음 45번의 문제는 바륨의 금속의 시험법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바륨이나 안티몬이나 그 다음에 주석, 얘네들은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죠. 안티몬은 더욱이 불꽃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물질이고, 그러나 바륨은 불꽃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 유독열합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 유독열합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즉 세 가지밖에 측정이 안 된다. 46번 문제를 보면은 냉증기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이라고 하죠. 측정 시 물속에 있는 수은을 금속 수은으로 산화시키기에 주입하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것은 SnCl2죠. 그래서 예전에는 염화 제1주석 이런 것을 이제는 이염화주석이라고 지칭하죠. 그래서 시험법에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시약들의 명칭 이염화주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1번이 맞다. 47번의 문제를 보면 실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감압, 다른 말로 하면은 진공이죠. 진공이라 하면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m 수은주죠. 수주가 아니라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은주일 때 이하를 뜻한다 그래야 되는데 수주라 그랬기 때문에 틀렸죠. 2번에 밀폐용기, 3번에 냄새가 없다, 4번에 정확히 취하여,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조건이니까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48번에 하천 유량 측정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든 유량 규모에서 하나의 하도를 형성되는 지점이다. 형성되는 지점이라면 맞고, 대규모 하천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도섭, 걸어서 측정할 수 있는 것, 교량 등 구조물 근처에서 측정할 수 있는 고련 하류가 아니라 상류 지점에서 측정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상류. 그 다음에 함유나 분류가 없는 지점 해서 답이 3번이다.
49번에 위호의 수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로는 목재, 철판, PVC판, FRP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 부유성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선택한다. 맞죠? 수로의 크기는 수로의 내부 치수로 정하되 폐수량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수로는 바닥면을 수평으로 하며 수위를 이루는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유수의 도입 부분은 상류축의 수로와 위호의 수로의 폭과 깊이보다 클 경우, 즉 위호로부터 빠져나가는 부분으로부터 수위 측정 부분, 정류 부분, 유수 도입 부분, 이 유수 도입 부분은 이 위에 상류가 수로의 폭과 깊이보다 더 크고 깊을 경우에는 없어도 좋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0번의 문제, 용존산소 정극법으로 측정할 때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량 한계는 0.1mg/L다. 이것은 적정법에 해당되는 것이지 정극법이 아니죠. 적정법은 0.1mg/L, 즉 일명 잉클러 아자이드와 나트륨 변법이라고 얘기하고, 정극법으로서는 정량 한계는 0.5mg/L죠. 두 번째, 경막 필름은 가스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지 못하므로 장시간 사용 시 항화수소의 가스의 유입으로 감도가 낮아질 수 있다. 맞다는 것을 기억해두고, 정확도는 수중의 용존산소를 잉클러 아자이드 나트륨 범부로 측정한 결과에 비교하여 산출한다. 정확도는 4회 이상 측정하여 측정 평균값의 상대 백분율로 나타나며 그 값의 95에서 105% 이내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51번의 문제는 총유기탄소 TOC죠. 총유기탄소 측정 시 적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기성 탄소는 수중의 탄산염, 중탄산염, 용전, 물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등의 무기적으로 결합된 탄소의 합을 말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부유성 유기탄소는 총유기탄소 중 공급 0.45 마이크로미터 맞죠? 의 여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유성 유기탄소를 말하는데, 여기는 통과해요 그랬으니까 틀렸죠. 통과하지 못하는, 즉 걸러지는 부유성 유기탄소를 부유성 유기탄소라고 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비정화성 유기탄소, 총탄소 중 pH 2에서 폭계에 적어되지 않는 탄소를 말하며, 총탄소는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적 또는 무기적으로 결합된 탄소의 합을 말한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22번에 최대 보존 기간이 즉시 측정해야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수소 이온 농도, 용존산소의 정극법, 그 다음에 온도는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는 것으로 하고, 냄새도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는 것으로 하지만은 냄새의 보존 방법에 따라서 보존시켜서 최대 6시간까지는 보존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즉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냄새가 해당된다. 그 다음 53번의 문제에서 시료 보존 방법이 6도씨 이하의 보관에 해당되는 측정 항목은 6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는 항목은 황산이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황산이온. 그 다음 54번의 물배를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과 관련된 생태 독성 TU 톡식 유니트라고 하죠. 생태 독성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반수 영양 농도 EC를 구한 후에 이에 대해 100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100을 나눠주는 값을 말한다 해서 2번이 맞죠.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반수 영양 농도 EC 50을 구한 다음 이를 100으로 나눠준 값을 톡식 유니트 TU라고 한다. 생태 독성값. 55번의 문제는 개수로에 의한 유량 측정 시 kg에 의한 유속 공식이 적용된다. 경심의 값이 0.653m, 홈바다의 9배가 1500분의 1, 유속 개수가 25일 때 평균 유속은 얼마인가? 단수로의 구성 재질과 수로의 단면 형상이 일정하고 수로의 길이가 적어도 10m까지 똑바른 경우에 개수로에 의한 유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즉 이때 kg의 유속 또는 kg의 유속 공식 V는 반드시 미터 퍼 세크의 값으로서 유속 개수 C의 루트에 경신 곱하기 동수 9배, 동수 경사라고 하죠. 이때 유속 개수의 값이 얼마나 되어 있냐면 25라고 주어져 있고,
문제가 아주 쉽게 경심의 값도 주어져 있죠. 얼마로 0.653. 동수구변은 1500분의 1 하면 1500분의 1 해서 대입해서 계산기만 누르면 되겠죠. 그랬더니 얼마가 0.52. 이때의 단위는 반드시 누가 나온다? 미터 퍼 세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0.52 가번이 되어지겠고, 56번의 문제를 보면은 투명도 측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투명도판의 무게는 약 3kg이며 지름이 3cm인 백색 원판을 사용하며, 즉 가장자리로부터 여기 2cm 안에 5cm 구멍을 8개를 뚫은 것을 한다는. 그래서 1번이 맞다. 2번이 틀린 것은 호소나 하천의 투명도판을 수면으로부터 잔잔히 넣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깊이를 0.1m 단위로 읽어서 투명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투명도판의 색조차는 투명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죠. 작지만은 표면이 더러울 때는 다시 색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흐름이 있어 줄이 길어질 때는 보조추 약 2kg 정도의 줄을 달아서 줄을 세워야 하며, 줄은 0.1m 간격으로 눈금이 표시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밖에 없다. 57번에 보면 다음은 나쁜서 자외선과외선 분광법에 대한 설명에다 가로안엔 옳은 내용은 무엇이냐? 물속에 존재하는 나비온이 시아나칼륨 공존하에 알칼리성에서 디트전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납디트전 척염을 사용하 탄소로 축출하고, 과량의 디트전을 다시 한번 시아나칼륨 용액으로 씻은 다음 낙착염의 흑강도를 측정한다. 가번이 맞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 58번의 문제는 다이에틸 헥살 프탈레이트 분석에 시료의 잔류 염소가 공존할 때는 시료의 보존 방법은 무엇이냐? 이 잔류 염소를 공존할 때는 시료 1리터당 TO 황산나트륨 Na2S2O3 TO 황산나트륨을 얼마 80g을 첨가해서 보존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다이에틸 헥살 프탈레이트 1리터당 TO 황산나트륨 얼마 80mg. 59번에 다음 내용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방울수라 함은 표준온도가 아니죠.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적화할 때 그 부피가 약 1ml 되는 것을 말한다 해서 1번이 틀렸고, 표준온도가 아니라 20도씨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2번에 약, 3번에 정확히 탄다, 4번에 항약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이 말들은 다 맞으니까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60번 마지막 번째 문제를 보면은 노르말 핵산 축준물질 측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량 한계는 0.55mg/L다라고 하면 맞는 것이고, 최종 무게 측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입자가 존재할 때는 0.45 마이크로미터의 여과지로 여과한다 하면 맞고, 세 번째, 폐수 중에 휘발성이 강한 탄화수소 등을 상대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성분별 선택적 정량이 곤란하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네 번째, 증발 용기, 알림박으로 만든 접시, 비커 또는 증발 플라스크의 부피가 50에서 250ml를 사용한다. 그러면 맞다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 수질 환경 산업기사 1회 시험에 관련되어지는 문제를 개론 방지기술, 그 다음에 공정시험법을 풀고, 그 다음 4과목 법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정도의 법들을 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이 정도 문제, 특히 이 3과목의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은 제가 별도로 중요한 부분 250선, 250문제를 풀이된 게 있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가지고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정도면은 공정시험법은 충분히 기본 점수 이상을, 즉 20문제에서 18문제 이상을 충분히 맞을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과목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